임대료는 미만, 재료비는 미만, 인건비 미만이면 잘 잡힌 거다. 우리는 진짜 사고야, 사고. 야, 오너리스크야. 맥형이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큰일 나 라고. 이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 매장 중에 하나가 지정상품 사용 안 하고 사입하시는 것 같아서 너 어쨌든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매장 운영인데 저희 돈이 안 남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매장 별로 안 나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도 돌아봐야 돼. 근데 직영 운영을 우리가 1년 넘게 하면서 사실 심지어 안 남는다는 게, 나도 이제 내가 롱타임 노씨 하면서도 안 남는다고 하셨던 그 점주님도 계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하다 보면은 돈이 안 남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본사가 무언가 판매가 설정을 잘못했거나 남을 수 없는 구조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가맹점주분이 정산을 안 한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가서 나눈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야? 저희 직영 매장이랑 가맹점 어떤 매장이든 똑같은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게 전용화 하기 전에 뭐 알아서 만드는 레시피로 장사하고 돈 많이 남아요 좋아요 막 이래놓고, 가맹점은 어쨌든 전용화 원팩화를 시켜가지고 물류를 통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점주는 안 남는다 그러는데 나는 공감 못하고 우리는 졸라 잘 남는데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한 건데 직영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고야, 사고. 이름 걸고 가맹사업을 하고, 사실 주변에서 누군가는 나한테 야, 오너리스크야. 맥형이 가맹사업을 대놓고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큰일 나 라고 다른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외식업은 그건 진짜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축구도 축구 선수가 코치가 되고 야구도 야구 선수가 코치가 되고 모든 예체능이 그런데, 이상하게 외식업은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외식업이랑 관련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은 외식업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뭐 그냥 정말 작은 뭐 소형 점포 가맹 같은 걸 해보신 분들도 있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마치 내 매장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내 매장은 맞지. 지분 20%, 30%, 40% 들었으면 돈 됐으면 같이 주인인 거니까. 이 깊숙한 내면을 정확히 알기 전에 이들이 남에게 얘기를 할 때는 저 외식업 동종업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쪽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동업의 기회도 생기고 뭐가 생기잖아요. 맞아. 근데 마치 그거 가지고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이게 이 시장이 좀 기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최근에 프랜차이즈도 안 한 유튜버인데 프랜차이즈 대표를 평가를 해.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냐면은 나 같으면 지금 감골이 내 명함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브랜드잖아. 이게 누군가도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내 이름을 걸고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해, 리스크해. 하지만 브랜드를 평가한다는 것도, 경험 없이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프랜차이즈도 안 한 유튜버가 평가했을 때 사람들이 와 진짜 막 열광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사실 인정을 안 해. 뭐 예를 들어 가맹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브랜드의 홍보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정보 제공자 역할로 한 건데, 그 와중에 우리는 외식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언제든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현업에서 너무 오래 물러난 채로 계속 정보 전달만 해주기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피부로 다가오는 이 따가움이 있어야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이제 우리가 더 다양한 경험들을 말해줄 수 있는데, 가맹점 이슈가 생긴 거지. 얼마 전에 전 팀장이 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걸 나도 보긴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내용은 결국 이거 안 남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러 가본 거고, 친구가 왔대요. 친구가 다른 고깃집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막 이것저것 봐주고, 야 고기도 우리보다 비싸다. 뭐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 얘기를 했다 하셨는데, 우리 순두부찌개 끓이는 걸 와서 한번 봐주고 이거 원가도 안 남아 이렇게 팔면 너무 비싸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창업을 한 그 첫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정산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저희가 이전 편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칼질을 안 해요. 우리 매장에 칼이랑 도마가 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썰린 걸 받으니까. 고사리도 다 돼서 받고, 양배추 하나도 손으로 안 썰고 레몬도 안 썰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전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받아서 그냥 투하만 해주면 끝나는 시스템이니까. 주방도 그러니까 오픈 프랩 하는데 30분 걸리고 엄청 쉬운데, 고깃집에서 주방 뭐 2명 씁니다 몇 명 씁니다 얘기하는 거 보통 설거지 빼고 얘기해요. 거기 설거지 외국인 1명 이런 식으로 다들 회피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2명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만큼 주방이 시스템이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빨리빨리 나가고 발주도 쉽고 어플 하나 들고 딱딱딱 체크하면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메뉴 원가가 낮고
고깃집 중에 우리는 그릴링을 안 하기 때문에 연탄집인데 막 가서 그릴링 해주고 막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열티를 뭐 10%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로열티 2%인데 저희 도대체 무슨 구조로 돈이 안 남았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간 거죠. 정산서를 좀 보여달라. 제가 정산서 다 폼도 드리고 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정산서 달라 어떻게 안 남으셨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야 개선이 되잖아요. 우리는 메뉴 원가가 26%인데 거긴 46%가 나왔어. 그러면 그 문제를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정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지금 어떤 걸 근거로 돈이 안 남았다라고 하셨냐. 통장에 돈이 없대요. 대고요. 통장에 돈이 쌓였어야 되는데 안 쌓인대요. 재료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뭐 하다 보면 명확히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해야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통장만 보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주류대출도 받으셨기 때문에 주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몇백씩 빠질 거고 한 달에 그거 다 그 통장에서 빠질 건데. 나도 가맹 사업을 하면서 본사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남는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본사가 설계를 잘못해. 예를 들어 나 저렴하게 팔아야 돼. 그런데 들어오는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줄 세울 수 있는 가격을 정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본사는 물류비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지만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정말 힘들게 많이 올렸는데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큰 거지. 이건 이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본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산과 가맹점이 이야기하는 정산의 구조가 달라.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여기에 공과금, 부가세, 마케팅비 뭐 이런 기타 비용들이 나가고 나서 남는 게 이제 약 20%, 25%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가맹점주 분들이 계산하는 거에는 그 생활비,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 사업자 통장으로 쓰다 보니까 내는 날 되면은 돈이 없어. 남는 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실 금융비나 생활비까지 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어떻게 보면 운영 수익 지출 내역에 포함을 해서 계산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거잖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정산서 샘플 다 보여드리고, 왜냐면 저희 정산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진짜 꼼꼼하잖아요. 뭐 메뉴 원가 따로, 주류 원가 따로, 음료 원가 따로, 인건비 따로, PT 따로, 4대 보험 들어가고, 공과금 나간 거 다 적고, 마케팅비 지출된 거 쓰고, 소모품 들어간 거 쓰고, 관리비 들어간 거 쓰고, 부가세나 카드 수수료 1.15%까지 해서 진짜 거의 누수 없이 정산하는데 그래도 20%가 넘게 남아야 정상인데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생각보다 정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를 봤으면 얼마를 마이너스를 받는지 아예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잘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아이 뭐 나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산을 진짜 한 번만 퍼센트로 눈으로 봐야 돼요. 정산만 열심히 하면 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산을 딱 했어요. 이번 달 메뉴 원가가 뭐 48%가 나왔어. 돈이 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이야. 매출은 뭐 6천, 7천 했는데. 한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퍼센트를 봤으면 몇 가지 대책이 바로 떠오르는 거죠. 1번, 누군가가 식재료를 과하게 발주해서 썩혀서 버리거나 아니면 명세서가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판매하는 음식 대비 너무나 많은 재료비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 내가 심리적 저항선이 대충 8,000원부터 만원 중반까지 형성된 칼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 욕심에 되게 비싼 버섯막 넣고 토종닭 넣고 면도 밀어서 넣고 육수에도 비싼 재료 다 때려박고 마지막에 전복 조활까지 이쁘게 올려줬어요. 나 만족스러워하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안 남아. 근데 이것도 다 정산을 해서 눈으로 그 차가운 현실의 퍼센트를 봐야 개선이 될 거고, 그걸 토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장사 안 되고 힘들다 하시면서 저희처럼 그 꼼꼼하게 정산하는 이 정산을 거의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꾸준히 데려가기도 어려운 게, 내가 수치적으로는 매출이 3천, 4천 하던 게 8천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남아.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노력해준 사람들한테 보상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부가세 낼 때마다 흔들려. 그래서 결국에는 전전긍긍 가게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원상복구하고 보증금 까이고 나오는 거지. 내가 인건비도 매출 대비 20%를 썼는지 35%를 썼는지 이거 계산 잘 안 돼요. 자꾸 눈대중으로 하고 바쁘니까 대강대강 움직이면 진짜 아예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남았는지 모르고, 까져도 얼마가 까졌는지 모르고, 벌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이랑 이런 부분 다 제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전체 식재료비가 술이나 음료 다 포함해서 31%가 나오는 거고, 고기랑 다른 식재료를 포함한 건 25%대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지. 기준이라는 점이 있는 거고, 퍼센테이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비싼 싼 애를 모르고서는 또 정산도 안 하니까 매출을 올려도 부가세 내고 부가세 낼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들을 만들게 된 건데, 사실 오래가는 매장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면 가맹점주님들 다 봐. 그분들이 심지어 정산을 하고 있어서 1년이라는
직영을 운영을 통해서 이 기준값을 잡기 위해 우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최소한 20에서 25%를 벌 수 있는 수익을 세팅하자. 어떻게 보면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다 해서 메뉴에 있는 가격도 다 원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고기며 부재료, 반찬까지 이런 것들이 다 식자재 코스트를 우리가 30% 초반대에 맞추자라고 해서 그 판매 가격이 설계된 건데 결국엔 그걸 매월 운영을 통해서 만든 코스트이기 때문에 31%의 코스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안 남는다. 자꾸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돈이 없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게 전 좀 중요하다 봤습니다. 정사는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꼭 했으면 좋겠고 저가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저것도 꼭 잘 생각해 보죠. 왜냐면 감골에 사람들이 되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고민 많아지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다 가격이에요. 우리 지역은 고기가 좀 싼데 요거 조금 우리 동네에서 비싼데 장난 안 쳐. 한 10번은 들었어. 근데 우리 고기 가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1인분에 삼겹살 뭐 이런 거 14,900원, 15,900원인데 저희 저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 봐요. 그냥 싼 데는 보통 12,000원 막 이렇게 하고 우린 중간값 14,000원, 15,000원 비싼 데는 17,000, 8,000원 보통 이런데 근데 저가로 나의 경쟁력을 내 주변 점포 눈치 보면서 챙기는 순간 사실 그 다음 경쟁력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사는 뭐 하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안 드리면은 좀 힘드니까 정산서를 우리가 하는 걸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거 어때? 그 폼 제가 폼을 그 대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카페로 저희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고 여기 저희가 신청 폼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감골연탄집에서 지금 가맹 점주분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정산서를 여러분들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약속해요. 꼼꼼히 지출 항목들 기재하고 매월 어디에서 그러니까 로스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정해요.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 기준을 정해서 기준 밖에 넘어가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안 남는다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저 영상 보느라 내가 그래 정산을 했는데 뭐가 정상이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10% 미만, 재료비는 35% 미만, 인건비 25% 미만이면 잘 잡힌 거다.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일단은 건강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보고 정산해 보시는 분들은 감골 연탄집 비롯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